선제 타격을 말한다. 지난 2018년에 북한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로써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미국 본토까지도 북한의 핵공격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를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위협 이전에 미국 안보와 세계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동해안에 세 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단을 보내 북한을 선제 공격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과시하였다. 그야말로 장군의 맹군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러자 김정은은 바로 숨을 죽였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계속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김정은 시진핑을 찾아가 한국을 소국이라고 낮추며 한국을 살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아양을 떨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적 불패였다. 그래도 당시 야당인 국힘당 의원들은 아무도 문재인을 비판 공격하지 않았다.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표면한 윤석열은 당시 문재인의 충실한 칼잡이 검사로서 한국의 안보 책임자와 육군 장성들을 잡아놓는데 바빴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숨지고 있던 김정은이 정초에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유엔 남부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하여 무슨 영문에서인지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멸공 구호를 올렸다. 그러자마자 기다리던 하루시에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때를 놓치세라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나물을 사며 멸공쇼를 벌였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보수판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화성을 울리며 벌떼같이 윤석열 지지를 표하고 나섰다. 그동안 가라길로 있었던 윤석열의 지지도가 단숨에 뛰어올랐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국힘당은 선거에 미쳐서 나라의 사활 문제인 국방 안보까지도 선거 게임의 칩으로 쓰고 있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미사일 실험 발사를 거의 연례적으로 하였다. 지하 핵실험에 성공한 것을 전 세계가 확인하여 공지의 사실로 되었다. 지금 북한은 명실공히 세계 6위의 핵보유국이며 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이다. 이는 얼핏 보면 북한의 국위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북한을 세계 평화위협 제1순위의 깡패국가로 등록한 것이다. 북한의 핵공갈 미사일 위협은 이제 남한이 상대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북한은 패권국가, 미국이 직접 상대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이 응당 자국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상대할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제 더 이상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의 문제이고 미국의 안보 문제이다. 북한도 미국과 직접 거래하지 한국과 상대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윤석열은 전혀 이런 국제적 정세 변화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래 윤석열 후보가 말한 대로 한국 공군이 나서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 천만이다. 즉각 잔존한 핵무기로 서울을 단숨에 불바다로 만들 것은 뻔하다.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 북한은 어차피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집단이다. 미사일과 핵폭탄 몇 개 없었다고 무슨 타격을 받겠는가?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서울이 불바다되는 그날로 한국의 경제와 수출은 끝장이다. 그것으로 끝나나? 아니다. 북한은 한국에게 엄청난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긴박한 위험도 없이 선제 공격했으니 배상하라고 할 것이 아닌가.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제 공격했다는 명분이 있지만 한국은 무슨 명분이 있겠는가? 한국이 세계의 평화를 책임지는 패권 국가인가? 미국이 한국의 선제 공격을 좋아할까? 자기들 생각도 없이 무모하게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선제 공격으로 전쟁을 벌린 한국을 미국이 좋아하겠나? 좋아하기는커녕 참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구나 싶어 즉각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다. 안보와 국방은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특히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므로 핵을 보유한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미국의 핵우산을 전제로 한미동맹 없이는 맞대응할 길이 없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양국의 공통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갑이고 한국은 을이므로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은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외교와 안보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이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남북 간 문제인 줄 알고 남북 협상으로 해결했다고 나눴다가 국제적 대망신을 당한 것과 비교할 때 문재인의 무지는 창피하지만 위험한 무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무지는 나라를 망치는 망국의 무지이다. 한국은 대통령 책임제 국가이고 한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정상 외교의 주체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외교와 안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외교의 귀신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의 달인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평생 검사로서 국내에서 권력의 편에 붙어 피의자를 상대로 큰 소리만 쳤지 나라의 외교나 국방을 다룰 기회가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국제감각이 전혀 없는 운문한 대구리이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 후보는 군대도 안 갔다. 병역 면제인지 기피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군복무를 안 하였다. 군대도 안 가서 전쟁의 위험도 모르고 핵무기도 없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망발을 하는 것 같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역시 군을 안 갔다. 신체 장애가 병역 면제 사유인 것 같은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면 신체의 어느 부위가 장애인지 국민 앞에 반드시 공개하고 국정 수행이 지장이 없는 장애임을 박해할 것이 아닌가. 이제 국진당은 안보와 외교의 백지인 윤석열 후보를 잡고 보다 나은 적임자를 찾아 후보를 교체할 때라고 보인다. 2022년 1월 20일, 1월 10일 김평우 변호사 감사합니다.